뭐를 보자. 뉴스쿨 가보세요. 297번. 297번. 거기 가보면 3번 있어요. 3번. 3번 요 파일을 열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프린트물은 상시 2회. 우리 상시 1회까지 했죠? 맞죠? 상시 2회를 이제 오늘 풀겠습니다. 컴퓨터 1번부터. 1번. 빠르게 풀게요. 아, 이거 좀 푸는 시간 줄까요? 1번부터 20번까지 지금 풀어보세요. 아, 이거 프린트물 내가 안 줬나? 프린트물로. 1번부터 20번까지.
다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조금 더 시간 있어요. 풀었나요? 네.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자,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2번, 5번에 4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4번, 9번에 3번, 10번에 2번, 11번에 4번, 12번에 2번, 13번에 1번, 14번에 1번, 15번에 3번, 16번에 4번, 17번에 3번, 18번에 1번, 19번에 2번, 20번에 3번. 12개 이상 맞춘 사람. 10개 이상 맞춘 사람. 계산이 안 되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돌려요? 아니요, 괜찮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운가? 너무? 너무 덥죠?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본은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1번.
선생님이 정리를 보면 여러분 이런 거는 다 알아야 돼요. 이거는 창을 최소화하는 거, 잠그는 거, 설정을 표시하는 거 이거 다 외우셔야 되고 이거 2는요 탐색기 그리고 실행창 표시하는 거는요 윈도우스 플러스 R이에요. 알아두시고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이 다 아셔야 되는데 오늘 윈도우 쪽만 정리하면요. 이 윈도우를 클릭하면은 시작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D는요. 여기 줄 치세요. 대화 상자를 최소화하는 거. E는 탐색기. 여기 28쪽 아래쪽에 윈도우 쪽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E가 탐색기예요. 그리고 L은 잠그는 거, R이 실행 밑쪽 거. 그렇죠? 그 다음에 U는 접근성, A는 알림센터, I는 설정, 그 다음에 검색 상자가 S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세요. 자, 2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이거 나왔던 문제죠?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 그 IP 버전 6는 16비트씩 8개 부분 128비트고 콜론으로 구분한다 그 얘기 했죠? 그 다음에 IP 주소에서는 6 주소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3종류로 형태로 분류한다.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IP 버전 4하고 호환성이 높아요. 호환성이 높은데 낮다고 해서 이거 지난번에 똑같은 문제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소에 0이 연속되는 경우 0을 생략하여서 콜론을 평가한다. IP 버전 4는 점으로 구분해요. 그렇죠? 여기 이쪽 부분을 여러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3번. 3번도 나왔던 문제죠. 그대로. 맞죠? 메모장. 메모장에는 그림, 차트, OLE 사입할 수 없죠? 그 다음 이거 실습했었죠? 지난번에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면은 공부를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윈도우 10에서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기 위해 포맷 창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맷 이전에 뭐를 만드냐면 파티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포맷하고 파티션하고는 전혀 별도예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얘를 초기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파티션이라는 거는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두 개로 나눠요. 얘를 C 드라이브, 얘를 D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주는 작업을 파티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게 파티션이고 두 번째로 포맷을 하는데 포맷에서는 뭐 하냐면 볼륨 레이블 이걸 볼륨 레이블이 C인지 D인지 이걸 결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을 선택하는 건데 파일 시스템 예전에 FAT라는 파일 시스템을 썼어요. FAT16, FAT32 이렇게 쓰다가 요즘에 NTFS라는 방식을 씁니다. 이거 보안이 강화된 거야. 이런 형식이 있다.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빠른 포맷을 설정해서 포맷하기도 합니다. 좀 속도가 빠르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거 했었죠? 해밍 코드는 문자 코드를 표현한 게 아니라 에러를 검출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에러를 검출하는 거. 밑줄 긋고. 이 부분은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될까? 또 한번 설명해 줄까? 또 한번 설명해 줄까? 또 한번 설명해 달라면 또 한번 설명해 줘야겠다. 이번에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설명해서 마지막 설명.
마지막 설명. 자, 선생님은 그냥 외우고 있잖아요. 보면 하도 많이 해요. BCD라는 게 있습니다. 비진화 십증 코드. 얘는 2비트, 4비트 존 영역하고 1비트. 이렇게 해서 2의 6승, 64개 문자를 표현해요. 좀 지나니까 아스키가 나왔어요. 아스키는 3핀 PC용으로 나왔어요. 존 영역 3비트, 1트 영역 4비트. 2의 7승 128개의 문자를 표현했습니다. 이게 조금 확장돼서 뭐가 나왔냐면 아스키 8이 나왔어요. 아스키 8은 8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8비트. 보통은 7비트인데 그럼 2의 8승 256개의 문자를 표현해요. 거기까지 됐죠. 그러다가 여러분 BCD가 약간 확장이 돼서 EBCDIC라는 코드가 나왔는데 확장 마지막 설명이에요. 확장 8비트. 그러면 이거 몇 개 문자를 표현해요? 2의 8승 256개의 문자를 표현해요. 이걸 주로 어디 쓰냐면 서버. 내용 컴퓨터. 그다음에 한글 코드로 쓰였던 게 한글은 조합형과 완성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조합형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고 완성형은 각 이걸 표현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16비트. 16비트는 몇 바이트야? 2바이트. 2의 16승. 이걸 몰라.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그렇죠? 그리고 3개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유니코드예요. 3개 문자. 모든 문자를 몇 비트를 16비트, 2바이트, 216승 몰라. 그리고 하나가 더 알아야 되는 게 헤비 코드. 헤비 코드는 뭐다? 에러 펀치. 오케이? 됐어요? 이거 똑같이 설명했던 거예요. 이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공부를 안 하면 못 풀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6번. 육 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원래 하드디스크에서 보조 기억 장치는 HDD가 나왔죠. 그렇죠? 일반 하드디스크. 여기에서 요즘에 조금 경량, 소형화해서 얇게 나오는 거, 노트북에 들어가는 게 나왔는데 SSD. 얘는 반도체로 돼 있어요. 반도체. 얘는 뭐가 있냐면 트랙. 트랙 섹터는 이런 형태로 있는 트랙이에요. 이 트랙 안에 일부 영역을 뭐라 하냐면 섹터라고 그래요. 어? 바늘이 이렇게 가. 그래서 거기를 딱 읽어주는 형태였어.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트랙이 없어. 어느 게 빠를까? SSD가 훨씬 빨라요. 컴퓨터 속도가 느리면은 1차적으로 뭘 하냐면 하드디스크 SSD 바꿔줘. 그럼 속도가 엄청 빨라져. 정답은 뭐죠? SSD. 얘는 반도체다. 넘어가도 되겠죠? 이런 거 언뜻 선생님이 얘기했어 안 했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린다 그러면 선생님이 힘이 빠지죠. 나 이번에 그래서 좀 쉽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12개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나왔던 문제 안 나왔던 문제. 이거 가상 메모리 맞죠? 캐시 메모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뭐예요? 네?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계산해 주는 거죠?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이거 틀리면 돼 안 돼? 이제 틀리면 공부 안 하는 거지 그치?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내가 필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플래시 메모리 여기 보면 플래시 메모리는 이 필름의 일종으로 비활성 메모리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내가 이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연관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여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주소가 아니라 내용을 이용하여 기억 장치에 접근. 여기 밑줄 그었어요. 내용을 이용하여 보통은 주소로 접근하는데 얘는 내용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연상 메모리, 연관 메모리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그러면은 동영상 전문가로 밑줄 그고 이거 외워야 돼요. 어? MPG예요. MPG 들어봤지? MPG. 그치? 이거는 MPG 처음 들어본다고? 그래? 여러분 MP4 알아?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MP4로 돼 있잖아. 동영상들. 몰라? MP3는 알아? 오디오는 MP3고요. MPEG는요, 동영상 쪽의 표준화를 이루는 그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형태가 MPEG예요. 요즘에 거의 다 MPEG 형태로 쓰고 있어요. 오케이? JPG는 정지 영상이죠. MPG는 동화상이죠. 동영상이고 JPG는 정지 영상, 정지 화상이죠. 그렇죠? 정화상이죠. XML 같은 경우에는요. 그 HTML의 확장판이에요. HTML에 발전돼서 XML 정도로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 자, 9번. 9번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왜 뭐가 어렵다고 틀리지? 뭐가 어려워요? 네? 뭐가 어렵다고? 어떤 걸 틀린 거야? 왜 틀린 거야? 자, 다음 중 여러분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제처럼 현실처럼 구현하는 기술이죠. 딱 봐도 2번 아니야? 이런 거 틀리면 돼, 안 돼? 틀렸다는 얘기구나. 다음 11번을 보세요. 11번. USB를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USB. 여러분 USB 알죠? 응? USB는 여러분 외워야 될 게 있는데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USB는. 그리고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는 장치를 연결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하냐면 핫 플러그인. 뭐라고요? 핫 플러그인. 그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 꼽으면 동작한다. 옛날에 안 그랬다는 얘기야. 옛날에 안 그랬어요. 장치를 하면 뭐 장치 설정을 해줬어요. 프로그램 깔고. 근데 얘는 꼽으면 USB 그냥 꼽으면 인식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기존의 직렬, 병렬, PSD 포트 등을 하나의 포트로 대체 요즘에 다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USB로 통합되고 있죠. 그런데 통합은 되는데 얘는 정체가 뭐냐면 직렬이에요. 그래서 4번에 한 번에 8비트 데이터가 동시에 전송되는 방식 이런 걸 병렬이라고 그러거든요. 병렬은 아니에요. 이거 설명하면 병렬은요. 만약 8차선이라고 그러면 8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직렬은요. 8개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원래는 병렬이 더 빨라야 되죠. 근데 직렬이 더 히트가 되는 건 뭐냐면 얘를 다 보내는 거 빨라. 근데 다시 모아가지고 순서를 재배열을 해야 돼. 어느 게 뭔지. 그래서 직렬이 더 요즘에 선호가 돼서 USB는 꼭 기억하세요. 직렬이다. 직렬이다. 이거는 여러분 틀렸을 수도 있겠네. 그치? 안 배웠으니까. 근데 다음에는 틀리면 안 되겠죠? 또 나와요. 이거. 12번. 12번은 틀리면 안 되는데. 딱 봐도 웹서버,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는 거. 뭐죠? 2번이에요. 그쵸? TCP IP는 TCP IP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인터넷 기반 프로토콜이에요. 내가 이거 설명한 적 있어 없어? 이 그림. 이거 다시 설명해줘? 한 번 더 설명해줘.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는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근데 이거 그림을 내가 여러 번 그렸었는데 아직도 모르면 안 되는데 공부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제 필기할 때는 뭐냐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 공부를 내가 한다. 내가 공부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프로토콜 통신 규약 정리합니다. 마지막에 인터넷 사용하기위해서 기반이 되는 프로토콜이 TCP 밑에 TCP IP가 깔려요. 얘가 없으면 인터넷의 모든 서비스가 안 돼요. 이 위에 올려져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www 서비스라고 하는 웹 서비스가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한 프로토콜은 뭐냐면 HTTPS 이거 내가 지난번에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아니지. 아니죠. FTP는 파일 전송. 그 다음에 원격 접속이 있어요. 원격 접속 뭐였어요? 텔레. 검색, 도퍼, 악기. 메일이 있어요. 전송. 뭐가 있죠? SMT. 수신. 전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송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팝 3. 팝이나 팝 3.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근데 여기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웹서버, 뭐 하이퍼텍스트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넘어가도 될까요? 자, 13번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다음 중 사용자가 기본 정보를 사이트가 인식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웹사이트로 이동할 때마다 로그인할 때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쿠키라는 게 있어요. 쿠키. 그럼 여러분이 로그인한 정보가 어디 보면은 어디 메일에 보면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음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본 적 있어? 그 정보는 어디 들어가면 쿠키에 들어가 있어. 근데 해커가 노리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쿠키예요. 이 쿠키는 어디서 나왔냐면, 그래서 쿠키는 브라우저에서 쿠키 삭제하는 게 있어. 그래서 주기적으로 삭제해줘야 돼. 그래서 네, 삭제가 돼. 쿠키. 그 쿠키는 잘 삭제를 해줘야 돼요. 잠깐 브라우저 버전에 따라 다른데. 설정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쪽에 들어와서 삭제하시면 돼요. 이게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있네, 그쵸? 이거 삭제해줘야 돼요. 오케이? 주기적으로 일로 들어와서 삭제해주면 됩니다. 쿠키 여러분 헨젤과 그레텔 알죠? 거기에 뭐야? 내가 뭐 저 위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돌아올 길을 알기 위해서 뭘 흘리고 다니다. 어? 돌아오려고. 근데 그 흔적이지. 자기의 정보죠. 거기서 차가 이래서 나온 게 쿠키예요. 자, 14번. 14번 정답은 몇 번일까? 이거 상식 아니야? 1번. 어? 1번. 여러분 주기적으로 패스워드 바꿔주라고 하잖아. 그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꾹 쭉 간다? 주기적으로 바꿔준다. 주기적으로 바꿔줘야죠. 자, 15번. 15번을 잠깐 봅니다. 근데 어떤 게 어렵다고, 어떤 게 어려워요?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번 거는 어렵지 않은 건데? 자,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대한 거.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통합 처리하는 것이 멀티미디어예요. 결국은 디지털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예요. 컴퓨터 안에 넣으려고 그러면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요. 그러다 우리 눈에 보이게 하려면 다시 아날로그화 시켜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데이터가 전달된다. 맞죠? 미디어별 파일 형식이 획일화. 딱 답이다. 손들고 있잖아요.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제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회사마다 너무 다양한 파일 형식과 형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통일하려고 아까 얘기했던 MPG 같은 게 통일하려는 노력이에요. 통일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애플에서 나오는 동영상 파일 형태는 MOV예요. MOV. 애플은 애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다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획일화가 잘 안 돼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4번을 읽어보면 딱 나오고요. 그쵸? 다음. 아, 이거는 모르겠다.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언어는 여러분 DHTML이라 해서 동적 HTML이라는 언어가 나왔고요. ASP라는 것도 나왔고요. 자바라는 것도 나왔어요. 또 알아두시면은 CGI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아이다는 그런 게 아니라 CPU, 메인보드, 램, 그래픽, 사운드 카드 등의 PC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하드웨어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서 보통 이제 컴퓨터 조립하는 회사들 이런 데 가보면 아이다를 쓰고 있어요. 그 정보를 보기 위해서 딱 꽂고 이 프로그램을 하면은 현재 CPU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뜯어보지 않고. 그럴 때 쓰는 것이 아이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16번의 정답은 4번인데 여러분이 안 배웠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 17번도 여러분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파티션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파티션을 나눌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죠? 파티션을 나눈 후 하드디스크 사용하기 위해서 포맷을 해줘야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하나의 하드디스크 내 모든 파티션에는 동일한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동일한 운영체제만 설치할 수 있다. 만 이런 게 답이야. 그렇죠? 만, 반드시 만 이게 답이야. 만 아닐 것 같아. 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파티션을 나눠서 C하고 D로 나눠요. 그래서 C에다가는 윈도우를 깔아요. 윈도우를 깔고요.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그렇죠? 여기 D에다가 리눅스라는 OS를 깔아갖고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다른 여러분 운영체제는 여러분 본 거는 여러분 눈으로 본 거는 윈도우밖에 없지. 또 있어. 여러분 혹시 애플 컴퓨터 쓰는 사람? 애플 컴퓨터를 써? 애플 아이폰을 써? 컴퓨터 써? 오, 그래, 거기는 OS가 달라요. 그래서 뭐 iOS 뭐 이런 걸 쓰고 그래요. 그래서 애플은 또 애플만의 OS가 달라요. 그렇죠? OS, 이거 파티션을 나눠놓으면 다른 OS를 써서 여기로 들어가면 윈도우가 뜨고 여기로 들어가면 리눅스가 뜨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정답은 3번입니다. 됐나요? 네, 18번. 다음 중 윈도우 10의 프린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를 선택한 경우 연결할 프린터의 포트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포트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자동으로 여러분이 포트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은 설정 장치 프린터 스캐너에서 프린터 스캐너 추가를 클릭해 프린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프린터 유형은 로컬 프린터도 있고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무선 또는 네트워크 검색 가능 프린터 등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에 설치된 여러 대 프린터 중에 현재 설치 중인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에 설정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기본 프린터는요. 기본적으로 출력했을 때 기본으로 출력되는 프린터예요. 선생님이 저 옆에 여러 개를 지금 프린터 연결해 놨고요. 여기 이 자리에. 근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출력하면 기본 프린터가 제예요. 제로 출력이 돼요. 그게 기본 프린터예요. 알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접수하세요, 접수. 언제 접수할 거야? 언제까지 미룰 거야? 언제 공부할 거야? 지금이 공부할 때잖아. 계약하면 못하잖아. 다음 보기가 의미하는 분산 시스템의 모델로 옳은 것은 자, 시스템에 소속된 서버들은 컴퓨터들은 누구든지 서버가 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다. 워크스테이션 혹은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를 단말기로 한다. 고속 랜을 기반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내가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게 이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 호스트 베이스드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은행에 가보면 중앙에 서버가 있어요. 서버. 여기에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이걸 서버. 호스트라고 그래요. 호스트라는 표현이 더 좋다. 호스트. 터미널. 이 터미널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은행 옛날에 가보면 은행 일만 할 수 있는 터미널에 딱 연결되어 있어요. 키보드 하나 들려 있고. 완전 종속된 거죠. 종속. 그래서 호스트 베이스드 시스템을 예전에 썼어요. 지금도 은행에 가보면 이런 거 쓰는 데가 많아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거 얘는 사양이 이 터미널은 사양이 떨어져. 근데 좀 지나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 나왔어요.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 나와서 여기다가는 서버가 있고 요 밑에 연결이 되는데 얘는 일방적으로 받죠. 근데 얘는 클라이언트 의뢰를 하는 거야. 의뢰를 해요. 서버에 의뢰를 해서 그러면 이 결과를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얘는 처리 능력이 있어요. 처리 능력이 있고 보통 이런 경우 PC를 터미널 쓸 때.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예를 들면 네이버 서버에 들어가서 뭐 네이버에 들어가거나 쿠팡에 들어가거나 거의 쿠팡 서버에 들어가서 물건을 신청하고 받고 하죠. 이 자체적으로도 뭔가 처리해 주거든요. 이 자체적으로도 서버가 처리해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가 나왔어요. 그런데 소리바다 알죠? 옛날에 소리바다 문제가 있었는데 소리바다가 이렇게 서버를 운영했어요. 근데 소리바다는 서버 공간을 준 거예요. 별로 관여 안 했어요. 그랬더니 소리바다 시스템에서 여기다가 처음에 음원도 깔아놓고 뭐 프로그램도 깔아놓고 그래서 완전히 불법의 온상이 됐거든요. 좀 지나니까 야동도 깔아놓고 막 그래서 엉망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돼가지고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 소리바다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나 서버만 열어줬고 누가 뭘 깔았는지 나는 지네들이 깔아놓고 지네들이 다운받고 뭐. 내 책임이 뭐냐. 나는 제공해준 죄밖에 없다. 걔네를 처벌해라. 근데 걔네 올린 애들을 처벌을 못해. 왜? 이 서버에 다 들고 있고 얘네들은 누가 올렸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결국 소리바다가 패소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물고 소리바다가 서버를 다운시켜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에이 못해먹겠다.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소리바다를 원하니까 소리바다를 다시 해라. 그러니까 소리바다가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그래? 할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서버가 있는데 나는 데이터를 안 가져. 그리고 나는 너하고 너 필요하지 너 연결해줄게. 너 필요하지 연결해줄게. 그래가지고 너네끼리 주고받아. 응? 이거를 뭐라면 동년배, 친구. 이걸 피어라고 그래요. 피어. 피어 투 피어 방식으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바다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얘네만 접속시켜 놓고 얘네들 컴퓨터가 다 들어오면 접속시켜 놓고 얘네들끼리 서로 다운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어 투 피어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서버가 될 수 있으면 누구든지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다. 이게 피어 투 피어예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리? 자, 20번을 봅니다. 20번. 네트워크 구성, 이거 뭐야? 최적의 경로.
그럼 뭐지? 외우라 그랬지. 라우터. 출입구. 그럼 뭐지? 게이트웨이. 어? 알겠지? 이거 선생님 설명했지? 이거 또 설명해줘?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선생님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뭐야? 선생님 내가 그래서 공부는 내가 한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컴퓨터 안에 NIC라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깔려 있어요. 컴퓨터요. 그러면은 요 컴퓨터들이 연결돼서 한 곳으로 모이는 요 장치를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장치를 뭐라 하냐면 뭐라 그럴까요? 허브라고 해요. 그렇죠? 허브들이 연결돼서 이 허브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이어지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이어지고 요 사이에 같은 프로토콜을 쓸 때 여기를 연결해 주는 같은 랜 사이에 그거를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허브들하고 허브들 이렇게 연결할 때 너무 선이 길잖아요. 신호가 감소되잖아요.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그 기계가 있는데 이걸 리피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얘가 덩어리가 쭉 연결돼가지고 얘가 밖으로 나갈 때 그 나가는 끝 부분에 최적의 경로를 추적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우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깥에 요 입구를 뭐라 그러냐면 게이트웨이라고 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하고 라우터가 분리되기도 하고 같은 장비에서 게이트웨이하고 라우터를 같이 하기도 해요. 그날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얘기하면 여기 안에 이제 DNS가 있는데 도메인 네임 서버라는 게 있는데 도메인 네임 서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www.naver.com 이렇게 치면 192.128.1.3 이거를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고 이걸 IP 주소라고 해요. 그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이 테이블이 있는 서버를 도메인 네임 서버 DNS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시 설명 안 할 거야. 네. 이거 여러 번 설명했죠, 선생님이. 그렇죠? 그래서 20번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이제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10문제만 1번부터 10번까지 지금 풀어봅니다. 그리고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말고 제가 하라는데 공부하세요. 공부하면은 선생님이 합격해. 지정이 안 돼 있을 때 이거는 예전에 10대를 인정 파일
이 채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그래, 여기 있는 거 여기는 상대는 중첩돼. 그거는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내가 쓰라고 한다. 미공작표를 미공작표로 넘어가서 아니면 여기다 표를 깔아서 표를 깔아주는 것이 미공작표에 깔아준다. 숫자는 뭐가 나옵니다. 근데 완전히 잡을 수는 없어요. 그림자가 완전히 표에 완벽하게 완벽하게 고 합격성으로 맞춰가요. 미공작 프로그램은 아카데미스 거를 아카데미스 자료식 링크가 시키고 그거 비열까지 넣잖아. 이거 뭐 실전 프로그램을 들고가 끝까지 맞춰서 하는 유튜브 거 있으면 채점하기 어려워. 여기서 출발. 이제 출발 딱 끄고 줄에 여기 빨아놨잖아. 줄의 답안을 내가 먼저 한 다음에 채점하기 전에 줄의 답안을 확인해 봐요. 무슨 말인지. 여기에 소스를 집어넣는데 정답을 대신 친구인데 정답을 눈으로 확인하면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 채점 네 하면
먼저는 이번 주까지 그 동영상 보고 개념을 익힌 다음에 이 세 사람은 요번에 시험 다 알았지? 접수해서 그런 마음 가져야 돼. 한 번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가지고 그래도 스프레드 다음 주부터 스프레드를 조금 더 커밀보다 스프레드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할까? 커밀도 해야 되지. 커밀 점수를 쫙 뽑아야 되는데 널 공부 안 하니까 내가 지금 공부시키고 있잖아. 어떻게 해? 멘붕아? 프렌즈 시트는 저한테 해가지고 그냥 안 하고 커밀도 해야 되고 두 개 다 할게요. 두 개 다 합시다. 1월 28일까지 갈수 있구나. 아니, 언제? 2월? 1월 1월 28일. 아니. 선생님이 다 풀어주진 않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이 지금 목표는 한 7회 정도 풀어줄 생각인데 또 7회, 8회 정도를 완벽하게 풀잖아. 최신 기출. 7회, 8회 정도 완벽하게 풀면은 이렇게 만점으로 합격하는 거는 아니에요. 평균 65점, 70점. 근데 한 번은 떨어질 수도 있어. 그치? 한 번은 떨어질 수도 있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한 번은 떨어지면 떨어졌다. 그럼 다음에 바로 접수해가지고 또 시험 보면 돼요. 내가 그래서 학원 다니는 애들을 물어봤어. 몇 명 찾아가지고 물어봤더니 학원 다니는 애들 다 떨어진대. 한 두세 번 떨어져가지고 3개월 걸렸다고 그러죠. 여기 뭐 독수나 뭐 다니는 애들도 다 의뢰 얘기해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그렇죠? 바로 이제 붙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 보니까 바로 붙는 친구들도 있고 한번 떨어진 친구도 있는데 열심히 하면 바로 붙죠. 네. 자 보겠습니다. 풀어볼까요? 자, 1번. 1번은 나왔던 문제예요, 예전에. 와, 1번도 풀어줘야 돼? 1번 안 풀어줘도 되지? 1번 안 풀어줄래. 나왔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왜 그런지 알죠? 자동 입력되는 거 텍스트 숫자는 되지만 날짜 시간은 안 돼. 어제 풀었던 거잖아. 그치? 심지어는 어제 풀었던 거잖아. 그치? 컨트롤 엔터는 알죠? 그쵸? 자, 메모에 대한 거예요, 메모. 자, 22번 여기를 잠깐 보세요. 메모를 만들어 놨어요. 그쵸? 자, 메모를 삭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삭제하느냐면요. 여기 홈에 가서 지우기가 있어요. 지우기에 보면 메모 지우기가 있거든. 어? 그래서 이렇게 메모 삭제를 해도 되고, 오케이? 또는 검토에 가서, 검토 보이죠? 검토의 메모 그룹에 삭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삭제해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 있어. 다시.
홈에 지우기에 메모 지우기도 있어. 또 검토에 있단 말이야. 검토에 삭제도 있다. 1번은 맞는 얘기야. 그치? 어? 그 다음에 2번에 서식 지우기 기능을 이용하여 서식을 지우면 설정된 메모도 삭제된다. 여러분 봐봐. 서식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색깔이에요, 이거. 근데 여기서 해석, 얘를 지운다고, 딜리트를 지운다고 데이터를 지워도 메모가 삭제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서식을 지워도 서식 지우기 있죠? 서식 지우기, 서식 지우면 노란 색깔이 빠진단 말이야. 그런다고 하더라도 메모가 삭제되는 거 아니야. 메모 삭제하는 방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검토해서 하거나 홈에서 지우기해서 하거나 이렇게 지우는 거야. 또는 심지어는 얘를 클릭하고 삭제를 해도 돼요. 근데 여기 셀에 있는 거 지운다고 얘가 지워지진 않아. 셀에 있는 걸 딜리트하는데 지워지진 않아. 오케이? 메모가 삽입된 셀을 이동하면 메모 위치도 셀과 함께 이동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걸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거를 시키면 컨트롤 X죠.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누르면 이동이 되겠죠. 이동되면서 메모도 같이 이동이 됩니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 메모 편집을 하려고 그러면은 메모가 삽입된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편집을 누르면 메모 편집으로 들어가요. 어? 맞는 얘기예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23번을 봅니다. 이거 조건부 서식에 대한 거죠? 23번을 보면은 이거는 조건부 서식에 여러분 알아야 될 문제인데 조건부 서식에 보면 엑셀 점수하고 액세스 점수가 있는데 액세스 점수의 합이 170 이하이면 이런 거죠? 그럼 그 색깔을 바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엑셀 액세스가 뭐냐면 얘가 즉 여기에서는 B2 플러스 C2가 17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밑에는 B3 플러스 C3가 17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 B2로 나머지 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나 이거야. 어떻게 표현해요? 달러 B2 이렇게 표현하죠. 얘 B는 고정되고 얘 D는 조정이 안 된 거죠. 플러스 얘는 어떻게 표현해? C2로. 달러 C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인 거죠. 조건부 서식. 안 어려운, 안 어렵지? 그거 말했지. 어? 그거 말했지. 맞았지? 이거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근데 알아도 뭔 말인지 몰라. 내가 알긴 아는데 뭘 묻고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독해가 안 돼. 문제를 몰라가지고 독해가 안 돼. 자,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3번? 23% 거 24번. 랭크. 랭크 함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랭크는요. 공식이 기본 순위, 기본 목과 B는 기준, 범은 범위, 몸은 옵션이에요. 옵션인데 이 옵션에서 똥 떨어진다 이렇게 똥 떨어진다. 똥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면 똥이 0처럼 생겼지. 그러니까 0은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림차순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생략 가능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똥 떨어진다 의미는. 저 유치하지만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컴마 이름 뭘까요? 오름차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은 뭐냐면 큰 게 1등이야. 그러니까 내림차순 큰 게 1등이야. 큰 게. 오름차순은 작은 게 1등이야. 그러면 여러분 보통은 뭐냐면 점수 높은 게 1등이죠. 그렇죠? 점수. 보통 점수 같은 경우는 뭐 100점이 1등이고 99점이 2등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림차순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거는 그래요. 근데 속도에 대해서는 달라요.
속도는 봐봐. 100m를 여러분 봐봐. 20초에 뛰는 사람이 잘 뛴 거야? 10초에 뛰는 사람이 잘 뛴 거야? 100m 기록이 내가 20초야. 어떤 사람이 10초야. 누가 1등이야? 10초. 빠를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작은 사람이 1등인 거지? 그럼 얘는 딱 봤을 때 오름차수냐, 내림차수냐? 어? 오름차수냐. 그럼 콤마 2를 써야 돼? 콤마 0을 써야 돼? 콤마 2를 써야 돼. 무조건 딱 보자마자 이런 건 답이 아니에요. 어? 딱 봐도 이거 그냥 답이야. B, O. 그래. 아직 안 배웠으니까 틀릴 수 있다고 치자. 앞으로는 틀리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이 범은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가지고, 보통 절대참조를 써요. 어? 뻔.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форм을 실기 쪽 할 텐데, 실기할 때 이런 유치한 얘기를 좀 합니다. 25번.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3번 얘기를 했고요. 24번 여기서부터 24번, 27번.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차트를 만들 때 만일 여기서 Alt하고 거기 있는 것처럼 Alt하고 F1을 누르잖아요. 그럼 차트가 만들어져요. 어디에 만들어져요? 현재 시트에. 별도의 시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시트에 만들어지는 게 Alt F1이에요. 뭐라고? Alt F1이 뭐라고? 근데 별도의 시트에 별도의 차트를 만들려고 하면 별도의 차트를 만들려면 F11번을 눌러야 돼요. F11번을 눌렀더니 별도의 차트가 만들어지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이 틀린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 것도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숨겨진 건 차트에 표시된다, 표시되지 않는다? 표시 안 되고 빈 셀은 그냥 간격으로 표시될 것 같아요. 표에서 특정 셀 한 개를 선택하여 차트를 생성하면 해당 셀을 직접 둘러싸는 표의 데이터 영역이 모두 차트에 표시된다. 네. 표에서 특정 셀 한 개를 선택해서 차트를 생성하면 해당 셀을 둘러싸는 그 표의 데이터 영역이, 그러니까 영역을 잡은 그 부분이 차트의 전체로 표시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틀렸죠? Alt F1이 아니라 뭐라고요? F11이다. 4번, 차트에 2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사용하여 혼합형 차트를 만들 수 있다. 이걸 콤보 차트라고도 해요. 오케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26번.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어떠한 간격 있죠. 날짜 간격에 따라서 적합한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데이터의 추세 밑줄 긋고 데이터 추세 이것이 꺾은 선형이에요. 꺾은 선형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삽입해서 차트를 잠깐 봅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차트 해보면 이게 세로 차트죠. 세로죠. 세로 막대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꺾은 선형이죠. 누적 꺾은 선형도 있고 이거는 추세. 데이터의 추세. 그러면 얘예요. 그다음 원형. 원형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건 단일 계열이에요. 뭐라고? 단일 계열. 가로막대형. 영역. 영역형은 뭐냐면 이게 영역형도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량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에 따른 변화량. 분산형은요, XY 좌표가 나와요. XY 좌표. 조금 이따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주식형 주식이고,
표면형이라고 있습니다. 표면형. 표면형은 두 개의 데이터에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 때 이 표면형을 씁니다. 방사형은 뻗어나가요. 이렇게 방사형 뻗어나가. 이런 게 있는데, 분산형 중에서 뭐가 있냐면, 거품형이 있어요. 거품형은 데이터 계열이 3개일 때. 몇 개 있지? 어제 봤죠? 네. 설명했어, 안 했어, 내가? 설명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문제에 들어가 봅니다. 문제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줄 치세요. 막대형. 각 항목 간의 값을 막대기로 비교 분석. 꺾은 선형. 일정 기간 동안의 데이터 변화의 추세를 확인. 원형.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 표시. 그리고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분산형, XY 좌표로 이루어진 한 계열로 두 개의 숫자 그룹을 나타낸다. XY 좌표 얘기 나오면 이거고, 영역형. 시간에 따른 각각의 변화량. 방사형. 많은 데이터 계열이 집합적인 값을 나타낼 때 이 얘기가 나와요. 각 계열은 가운데서 빠져나온다. 방사형. 표면형.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 거품형. 이건 뭐냐면 데이터 계열이 몇 개인 경우? 3개인 경우. 주식형, 주식 거래량. 이렇게 보시면 또 문제를 풀면서 풀어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머리끌 바닥글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끌 바닥글.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머리끌 바닥글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에 가보면 페이지 설정 어디? 페이지 설정 다시 어디? 데이터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 그것도 어제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머리끌 바닥글이 있어요, 그렇죠? 머리끌 바닥글이 있는데 머리끌 바닥글에 예를 들면 뭐 바닥글 편집 그래서 내가 여기다 페이지 번호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이거를 누르면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거든요.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를 넣겠다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걸 누르면 이게 들어가요. 이미 넣어놨어 내가. 그럼 페이지 번호가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페이지 번호를 미리 보기를 딱 눌렀는데 페이지 번호가 몇이 나오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나? 10이 나와요. 왜 10이 나오냐? 내가 왜 10이 나오느냐? 10이 나오게 해놨기 때문에 10이 나오는 거. 어떻게 10이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페이지, 요 페이지 탭 있죠? 페이지 탭에 뭐가 나와요? 시작 페이지 번호를 내가 10으로 해놨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자, 페이지가 나오려고 그러면 머리글 바닥글에서 바닥글 쪽에 제가 페이지 번호를 넣어놨어요.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하면은 첫 번째 페이지가 1페이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페이지를 바꾸려고 그러면 이 페이지 탭에서 뭘 해야 되죠? 시작 페이지 번호를 바꿔주면 바뀐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것까지 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좀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되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거죠. 금방 풀었기 때문에. 오케이? 넘어가 보고요. 근데 여러분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 안 하면은 공부를 선생님이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28번은 틀렸을 것 같아요. 28번 맞은 사람 있나? 28번 어떻게, 28번 맞았어? 28번은 안 배웠는데. 선생님이 이거 보여줄게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고급 필터인데, 고급 필터에서 합가명 이렇게만 썼어. 아무 조건 안 넣었어. 합가명 이렇게 했어. 아무 조건 안 넣었어. 그리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데이터 가서 고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장소의 국가를 누르죠. 목록 범위 그대로 두죠. 조건을 안 써요. 어?
그리고 복사 위치에다가 요 학과명이라는 거 그대로 찍어주는 거야. 학과명만 나와라. 조건이 없죠. 그리고 나서 동일한 레코트는 하나만. 이렇게 하면은 이 학과명이 나오는데 조건 없이 전체가 나오는데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하니까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뭐야? 한 개씩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 동일한 레코드 하나만이 없으면 얘가 그대로 나와요. 오케이? 그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오케이? 29번은 그냥 여러분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29번 틀리면 선생님이 화납니다. 왜? 아니, 내가 가르쳤잖아. 그러면 이걸 틀리면은 내가 가르치는 의미가 없는 거야. 난 떠나야 돼.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잖아. 이거는 그냥 너무 많이 나왔잖아. 이걸 틀리면은 짜증이잖아. 그치? 그렇지. 자, 30번에 봅니다. 30번도 예전에 이거 푼 거.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인데 엑셀 키하고 바로가기 키가 있으면 매크로 키가 우선이에요. 그 엑셀에 컨트롤 A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 그거를 매크로 키로 컨트롤 A를 해놓으면 매크로 키가 우선이 돼서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키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A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매크로를 생성 시 설정한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에서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여러분 매크로에도 옵션. 알겠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과 조합해 사용하지만 대문자라면 Shift 컨트롤 이렇게 나오죠? 바로가기 키 조합 문자는 영문자만 사용이 가능해요.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는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거 매크로명 있잖아요. 매크로명은 매크로명은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오케이? 뭐 그런 것도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이름 지정 시 첫 글자는 여기 줄쳐보세요. 반드시 문자로 지정해야 하고, 두 번째 글자부터는 문자, 숫자, 밑줄을 사용했어요. 밑줄까지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밑줄은 쓸 수 있는데, 여기에 특수 문자하고 공백은 매크로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몇 번 문제였지? 30번 문제.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좀 힘드셨나요? 네? 네? 주희가 근데 중간중간에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그러는데 다음 주부터 시간을 조금 낼 수가 없나? 최대한 내보려고 하고 아니면은 이게 동영상을 꼭 보고 해갖고 와야 돼? 어제 했던 내용이 많이 나왔고 여러분 어제 했던 거 많이 나왔지? 그러니까 어제 했던 게 많이 나오고 반복적으로 엑셀도 있잖아. 엑셀이 오히려 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속 보면은 같은 문제는 안 나오는데 계속 다뤘던 형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엑셀도 커밀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오케이?